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형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6월간 플랜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또 다른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사일 대환장 파티. 네, 완전 파티. 대환장 파티. 예, 재미있습니다. 1일 1미사일.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보기에 너무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초음속 미사일을 지상 발사형을 이제 발사할 때 그 장면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공중으로 치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역시 정말 강대국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놀라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전략적 가치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토마호크가 딱 떠오르면 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멀리 가려고. 네. 근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면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겁나 빠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램제트형의 엔진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그렇죠. 따라서 그리고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발달에 따라서 초음속을 낼 수가 있고 또 향후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극초음속이 나가는 거죠.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얼마예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네. 중요한. 중요한 네. 질문 주셨는데요. 통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초음속이라고 하면 마하 2.5에서 마하 4.5 내지 5까지를 흔히 초음속이라고 하고 4.5에서 5를 넘어가는 부분은 극초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그렇게 빠르구나. 예, 그렇게 엄청 하는데 빠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지만은 초음속 미사일을 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발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록 같은 거 보게 되면 활을 겁나 잘 쐈거든요. 예. 또 활을 잘 쏘다가 이게 또 대포로 건너간 거예요. 대포도 처음엔 뭐 조총 나오기 전까지 겁나 잘 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미사일로 건너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멀리 있는 표적을 쏴서 명중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것 같아요. 뭐 양궁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네. 임진왜란 때부터 그렇죠. 예, 네. 우리는 푸의 나라. 네. 멀리 네. 있는 것만 보면 맞추고 싶어서 안달이는 민족.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순항 미사일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그렇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공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탐지가 된다면은 요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 단 이것이 굉장히 다량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대응키 어렵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반드시 또 생각나는 게 그럼 속도를 늘리면 되잖아. 이게 당연히 이제 네. 따라 들어가는 거죠. 사실 기술만 있다면 어느 나라건 그걸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많이 순항 쏘는 미사일- 것보다는 빨리 쏘는 게 훨씬 더 비용 대효과면이나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측면이 훨씬 미사일 나으니까. 자체의 네. 속도가 빠르다면은 그만큼 전략적인 가치가 늘어나겠죠. 거의 다 미사일이 눈에 보이면 미사일이 아니죠. 이번엔 그래서 한번 시험 발사를 했던 미사일을 보면 진짜 눈 깜짝하게 지나가죠.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사실 적어도 방공 체계에서 탐지 수단이 적절치 않다면은 육안으로 사격할 때에는 마하 1 이상 1.2를 넘어가는 흔히 얘기하는 4세대 전투기 격추를 못한다고 그렇죠.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노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마하 3 이상의 그런 초음속 미사일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공망을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함상,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때 굉장히 그렇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발사 장면에서도 어떤 함정 모형 내지는 이제 함정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발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지상에서 발사를 했지만 사실 이와 똑같은 거의 유사합니다. 크기가 조금 약간 다른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대함 버전의 미사일도 동시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공중에서는 그럼 어떠냐? 사실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그런 또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공대함의 초음속 미사일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술도 별도입니다. 아. 네, 좀 다릅니다. 공중에서 발사할 때는 여러 가지 항공역학적으로 그쵸. 설계가 달리 들어가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따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그 대명사라 그러면 그 러시아의 야혼트. 야혼트.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받아서 인도에서 보기 드물게 개발해 성공한 수 있는 브라모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만이 자랑하는 슝 하고 날아가서 펑 하고 슝팽. 맞추는. 어우, 이거 좋았어. 그렇게 네. 되네. 네. 슝펑. 이게 야혼트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네. K 야혼트 네. 줄여서 캬혼트 아, 이렇게 부를까요 한번? 이 아저씨들이 원투펀치로 아주 난리를 주는데. 아니 저는 네. 뭐 그거 말고 대장군전. 대장군요. 멋있죠. 근데 모양이 또 비슷해요. 그쵸. 묘하게. 네. 왜냐하면 그 임진왜란 때 조선놈들이 우리 배에다가 대들보를 쐈어요. 그래서 너 겁먹어서 그래. 그래서 그 대들보를 가져와서 보관한 게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들보를 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할아버지 뻘 되는 건 야혼트랑 비슷합니다. 탄두부가 이제 머리 이제 부분이 좀 더 비슷하고요. 그리고 엔진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브라모스랑 좀 닮아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하는데 캬혼트.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유도무기 체계의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아주 명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함정에다 쐈는데 사실 북한 함정 중에서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쏴서 맞출 만한 표적이 없어요. 이건 주변국을 그렇죠. 겨냥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게 북한을 겨냥한 건지 우리를 겨냥한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네. 네. 초음속 미사일의 그 위력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위력 탄두의 그 위력인 거죠 결국은. 네네. 근데 뭐 항공모함도 수발을 맞으면 격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두부가 기존의 이제 대한미사일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물론 길이는 상당한 길이가 더 왜냐하면 연소를 태워야 되기 네. 때문에 그게 더 빠른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료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길이 부분을 커버를 못하니까 길이는 좀 길지언정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그 위력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막기 어렵습니다. 극초음속 대한 초음속이라. 방공 체계로 막기가 쉽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죠 아무래도. 예. 지금 참고로 야혼트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한 200에서 300kg 정도.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엄청나다, 거의 뭐. 그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공개는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재원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재원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성능 재원하고는 많이 틀릴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들 발표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야혼트의 재원 내지는 브라모스의 재원들을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상당히 비행 고도가 낮아요. 시스키밍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닥 어폐가 없는 수준? 사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면 시스키밍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시스키밍이면 어떤 건가요? 지면, 그러니까 수면, 뭐 지면. 수면이 아니라 지면 내지는 또는 수면을 굉장히 낮게 아주 낮게, 예. 날아가는 비행 형태를 시스키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수면 같은 경우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해수면에 붙어서 가게 되면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떨어져요. 거리가 이제 많이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레이더에서 확인했을 때 이게 해수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인지 아니면 클러터인지 구분하기 좀 애매하고 요걸 판단하는 순간 미사일이네 하는 순간 이제 미사일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네. 참고로 이 야혼트나 브라모스 같은 경우는 고도 10m를 아우야. 깔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10m?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낮을지도 몰라요. 네. 이것은 대단하다. 뭐 이런 시스키밍은 거의 그 명중 전 단계, 종말 단계에서 시스키밍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고도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고고도나 내지 그 속도를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고도 설계 요구 조건에 맞는 네. 그 날아가다가 거의 목표에 닿아와서 시스키밍을 확 떨어져서,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함정에 명중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레이더- 네. 약간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에서 무슨 어뢰 발사하는 것처럼 네. 어뢰가 살짝 떠 있는 느낌. 네. 수면 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레이더를 보게 되면 레이더에서 뭔가 보였는데 갑자기 없어진-거나 좀 다름이 아,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되게 당황스럽겠다. 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도 이 슝펑 미사일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던 게 뭐냐면 해상 접근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군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아군이 아무리 이제 해군력을 키워도 게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상륙 거부나 접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중국에서는 이제 함부로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그렇죠.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해군력 자체가 중국이랑 게임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이제 대량으로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또 싫어하겠죠. 와, 이 전략 무기가 진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아,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국들이 전부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개발했고 개발 성공을 다들 했기 때문에 아, 우리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변국 북한 얘기를- 빼고. 북한은 아직 초음속 예. 대함 미사일까지 안 갔죠. 예. 힘들죠. 걔들은 입만 산 놈들이라. 맞아. 거의 이제 동북아에는 웬만한 그 개발 단계에서 다 개발을 마친 나라들이 많네요. 아니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정확하게 아, 말씀드리면 중국을 그렇죠.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주변국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라고 하면은 영토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우리는 견제하는 건 안할 수가 당연합니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겠고 이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개발하는데 지금 ADD가 역시 주관이 돼서 그렇겠죠. 아, 개발을 ADD 가 하고 주관. 있고요. 이 부분도 전략적인 무기 기체이기 때문에 음. ADD가 주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물론 뭐 생산은 LIG 네. 넥스원을 하든 또 다른 업체가 하든 하겠죠. 만약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주변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해상 쪽으로 봉쇄 작전을 혹여나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헐. 수중 무기 체계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수중 무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상 그렇죠.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A2D2 즉 이제 해상 접근 거부, 네. 접근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다발로 동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군사 억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웬만한 국가랑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정도 제외하고는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가장 성공적인 억제 전략은 야, 쟤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 막살나네. 고슴도치 전략인 네, 거죠. 뭐 고슴도치나 아니면 좀비가 돼서 우리가 죽더라도 물으면 너도 좀비로 만들 거야라는 정도로 그렇죠.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이쪽은 사실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전략이 방어 전략이자 고슴도치. 공격 전략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미사일 그냥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도 무기 체계를 수입하면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지거나 제때 조달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타우로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차에서 177발을 도입하고 2차에 90발을 도입했지만 사실 턱없는 수량이거든요. 북한의 기본적인 전술 목표를 타격하기에는 1000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000발 넘게가 타우로스죠. 필요한데.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삐걱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산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커버할 수 있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음속 미사일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고 나서 한 몇 발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발 이상을 공중 플랫폼에도 갖추어야 되고 해상 플랫폼에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다익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플랫폼의 다양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플랫폼의 다양화가 중요한데 함대함 버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에서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수중에서도 발사를 할 수가 그렇죠. 있을 수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무기 체계들 공대함 버전이 그쵸. 지금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사업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2028년이 넘어가면 실전 배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2020년. 이게 참고로 뭐 유도무기라는 게 이스라엘만 봐도 전투기는 수입을 해도 미사일은 최대한 자체 개발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성능이나 뭐 살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전투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외국 거인데 왜 안 사냐라고만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패널 분들이 간단하게 네.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순항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뭔가, 미래 전략적 가치. 예. 건들지 마라. 좋습니다. 네, 건들지 마라. 깔끔하다. 네. 홍 필장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주변국 함정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되겠는데가 될 것 같고 북한의 대지 목표에다 쏜다 그러면은 야 이젠 우린 요격은 포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한마디로 다음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하고 이제 맞다. 표현할 예.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고요. 이런 무기 체계를 팩트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